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시장엔 포모가 되게 만연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삼전 하이닉스 혹은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만 혹시 수익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 때문에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최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이런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속도전에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우선 SK하이닉스가 기존에는 HBM3나 3 이쪽에서는 엔비디아 공급을 거의 주도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HBM4부터 보게 되면은 2월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3개월 뒤인 지금 7세대 HBM4E 12단을요. 지금 샘플 출하에 지금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바짝 추격을 하면서 이 샘플 출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먼저 선점을 한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HBM4부터 좀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조금 더 SK 하이닉스 대비 유리한 이제 점유 고지를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가 더 앞서 달리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따지고 봤었을 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하이닉스가 더 먼저 앞서서 달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5월만 딱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0% 올랐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0%가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조율의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양사 모두 좋습니다. 좋은데 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 PER을 딱 놓고 이 양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주가 등락률은 조금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는 흐름,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며칠 동안에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하게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가 더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은 그저 이제 키 맞추기 조율 정도로 보면은 어떨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엔비디아가 첫 AI PC용 칩 N1X를 공개했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선 엔비디아 N1X 칩의 핵심 설계의 특징은 뭐냐면 이 CPU와 GPU를 하나의 판 위에서 최대 128GB의 통합 메모리를 공유한다라는 데 있는데 이게 잘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그 DDR5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전기도 많이 잡아먹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LPDDR5X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결국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70%가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가 걱정하는 거,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이 뭐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용 그 서버 칩을 상당히 많이 사잖아요. 엔비디아 GPU를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요가 너무 과하면 어느 순간에는 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메모리 수요도 감소를 할 테고 결국에 다운 사이클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인데 이 1차적인 AI 연산을 N1X가 담당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더 복잡하고 거대한 명령이라든지 전 세계의 그 수많은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수천만 대 이상이 보급이 돼서 유저들이 AI 비서를 만약에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클라우드 서버가 처리해야 될 데이터 트래픽량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N1X의 칩이 이게 이제 대중화된다라는 거는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이 GPU를 계속해서 사들여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수요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만큼 앞으로 이 HBM 메모리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이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뭐 단기적으로는 어떤 주가에 영향을 크게 준다거나 그런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이어 LG이노텍, 삼성전기 등 이런 강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포모가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지금이라도 접근을 해봐도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말씀 주신 그 종목들을 다 사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혀 비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조금 이용해서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쨌든 주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지수 대비는 앞으로도 아웃퍼폼을 당분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에 아예 비중이 없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난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시장엔 포모가 되게 만연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굉장히 지나치게 기울어진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나도 모르게 삼전 하이닉스 혹은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이노텍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만 혹시 수익 못 보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 때문에 포모가 나도 온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모에 잘못 진입을 하게 되면은 오늘 LG 이노텍 같은 경우 장중에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길목을 지키는 투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쏠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환매가 다 돌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쇼티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가 GPU입니다. GPU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HBM 수요가 늘죠. HBM을 많이 생산을 해야 하다 보니까 범용 디램의 생산이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디램이 부족해져서 동이 나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또 이제 AI가 추론 단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많아야지 추론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ESSD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 또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MLCC에 대한 수요가 폭등을 하게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칩을 이 본체 메인보드에 연결을 해주는 이 고다층 기판인 이 FCBGA가 또 동이 나게 되면서 이 관련 기업들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난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쇼티지가 나는 순서대로 지금 순환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길목을 지키는 투자. 그럼 다음 쇼티지는 어디서 나올까? 다음 쇼티지 모멘텀이 도대체 어디 쪽에서 전개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쪽에 먼저 가가지고 길목을 지키는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쇼티지 모멘텀이 어디로 옮겨붙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디로 옮겨붙을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엄연하게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잘 못 받는 쪽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MLB 기판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FCBGA 같은 경우는 뭐 CPU, GPU, HBM을 하나의 어떤 독립된 대형 칩 세트로 이게 묶는 거지 않습니까? 칩 세트라고 보면은 이 칩 세트, 그러니까 AI 패키지 칩 여러 개랑 그리고 공급 전원 장치랑 통신 모듈을 통째로 꽂아서 넣은 거대한 AI 서버 메인보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MLB 기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MLB는 이쪽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일반 서버용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12층에서 16층 정도 쌓아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수천 와트의 전력을 견디고 초고속 신호의 이 간섭을 방해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 B200이라든지 차세대 플랫폼에서는 이 보드가 최소 20층에서 30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차세대 제품에서는 40층까지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회로를 미세하게 높게 쌓으면서 하나의 오차 없이 구멍을 뚫고 신호를 제어를 하려다 보니까 이 제조 과정에서 수율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죠. 불량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죠. 공급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MLB 공장들이 지금 공장률 가동률이 100%인 상황인데 이 18층 이상의 초고다층 MLB를 하이엔드 기판으로 지금 생산을 해낼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로 따져도 많이 없는데 국내에서 들여다보면은 딱 이수페타시스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정도를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장 가동률이 100%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로 좀 정리를 하면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은데 1단계 레이어는 뭐냐면 칩셋이죠. 그러니까 GPU랑 HBM
이라고 보면 되고, 이쪽에서 먼저 쇼티지가 났죠. 수급도 이쪽이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FPGA 위에다가 여러 칩을 다 올려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묶는 AI 가속기 칩셋이 이 단계라고 보고, 이쪽도 쇼티지가 나오고 수급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뭐예요? 이 거대하게 완성된 칩셋을 MLB 기판 위에다가 한 번에 통째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단계까지 왔잖아요. 시장의 수급이. 그러면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MLB 기판 쪽 또 이스페타시스를 좀 잘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하고 계신 업종이 있으신가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피지컬 AI 쪽에서는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을 잘 봐야 된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좀 잘 보면 좋을 것이다. 라이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인터뷰에서도 수없이 이야기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뭐 이쪽은 올라갔는데, 중요한 게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쪽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조선을 제가 5월 중말부터 지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조선 쪽이 지금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부진할수록 이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조선이 1분기보다 2분기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봤었을 때 한 6월 정도, 지금 6월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 중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조선업에 관련된 종목들도 제가 인터뷰에서 뭐 탑픽 종목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SS 쪽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 이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몇 종목 제가 또 찝어서 이야기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SS도 부분적으로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시장이 어떤 테마나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요, 저는 RWA 붐이 불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풀어드린 인터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RWA 붐이 불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라든지 결제 관련 기업들,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 STO, 그리고 RWA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널뛰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이쪽도 좀 잘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박성재 차장의 특강 라이브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라이브 꼭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